전문 문자 시즌즈 함께 하겠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마련한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문자의 출현과 인류의 진화입니다. 전남대학교 사학과 이성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제 보면요. 문자의 출현이거든요. 근데 출현이라는 건 능동적인 의미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오는. 근데 문자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만큼 지금 강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문자는 아마 인류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예. 발명이라고도 하고 또 문자의 창제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예. 문자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문자의 출현 이전과 이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문자가 나오기 전과 이후에 인류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아, 네, 그렇죠. 정말 큰 전환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은 문자 출현 이전을 예. 선사 시대라고들 많이 그러죠. 보통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문자의 출현 이전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역사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진화와 발전에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 됐던 그 기준이 또 문자의 출현 이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문자가 나오기 전에는 언어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언어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사실은 문자는 언어의 일환이고 또 언어에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진화론적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로 약 400만 년 정도의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음성 언어까지가 거의 인류의 99.9%는 음성 언어의 발전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 불과 약 6천여 년 전에 문자가 출현한 거는 불과 6천여 년 됐으니까 0.1%도 안 되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언어의 단계가 문자인데 이 문자 이후에 너무도 비약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발전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음성 언어로만 하면 말로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뭐 내 자식 아니면 이제 뭐 후손들한테 2세대까지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까지는 내가 직접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글이 나타났다면 글은 언제까지나 이어지니까 이게 거기에 또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죠.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바로 문자에 대한 뭐 본질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음성 언어의 발전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 이런 것을 음성 언어는 현장적이고 찰나적이다. 그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또 정리하면 청각에 호소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은 말하는 순간 음성의 파동으로 지금 서로 우리가 청각으로 전달되고 인지해서 기억은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은 하루 24시간 지나면 얼마나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50%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래요. 예. 또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나눈 내용의 음성 언어로 나눈 내용은 불과 10%도 안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만약 그것을 기록을 남긴다면 즉 문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면 우리는 잠시 망각했더라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음성 언어의 불완전성을 극복한 것이 문자이고 문자는 시각의 매체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그것이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문자에 기록된 것은 통시적이고 영구적으로 동시대에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 심지어는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는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자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과거에 그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봐도 모르겠어 원리를 문자가 있었더라면 예. 그게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아직도 우리가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한 과거 역사의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데 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 만약에 문자로 남긴다면 뭐 피라미드 건설의 원리
어떻게 노동력을 동원하고 구체적 내용이 기록이 남는다면 그것을 이제 역사학자들은 사료라 그러고 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모두 잘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기록이 남긴 것도 있고 남겨지지 않은 것도 있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되고 뭐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흔히 음성 언어 단계에서 그랬다더라, 과거에 조상님께서 그랬다더라, 혹은 옛날 어떤 신에 의해서 그랬다더라라는 이런 구전의 이야기, 이 구전의 단계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미토스의 세계라고 그랬대요. 미토스의 세계. 예, 미토스는 말은 훗날 미톨로지, 즉 신화라는 의미가 됐는데 사실은 그 신화와 미토스의 세계는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가 잘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자를 기록하게 되면 구체적 팩트에 충실하게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좀 더 이성적 접근, 이거를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로고스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미토스의 단계에서 로고스 단계로 발전하는데 문자가 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로 구분짓는 그건가요? 그렇죠. 우리 말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를 사용했다. 그 이후에 달라진 건 뭘까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유명한 인류학자인 예를 들어서 레비스트로스의 그 연구에 의하면 한번 인용하면 레비스트로스는 20세기 전반부에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지의 부족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남태평양 무슨 뭐 오지의 세계, 아마존 수많은 그런 부족들은 많은 부족들이 문자를 쓰지 않는 부족들의 그런 생활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자를 습득한 단계를 보기도 하고 또 문자를 쓰는 부족들도 물론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은 인류학자 연구니까 동시대 연구지만 마치 몇천 년 전 우리 고대 역사의 단계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그의 연구인 신화의 의미라는 말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자의 출현으로 인류는 지식과 과학을 얻었으나 음악과 신화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지식과 과학은 뭔가 현대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객관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음악하고 신화는 좀 창의력적인 느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을 남기게 되면 반복된 동일한 학습을 반복할 필요가 없이 기록에 의해서 선대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그전 시대의 문명을 습득하고 더 발전시킨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기록을 통해 전달해 주면 진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문자 출현 이후에 지식과 본격적 과학이 발전했다. 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음악과 신화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 음악이 종말을 고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음악도 발전을 하긴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생각했던 건 그 플레이리스트 연주자들 항상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시작하고 본인이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사람이 나타났을 때 도레미파부터 시작해서 또 경지에 이르고 이거는 항상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사실은 다시 약 240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미 이러한 이야기, 문자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를 전해주는 이야기는 이미 플라톤이 대화라는 그런 책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플라톤은 그 책에서 소크라테스를 화자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이집트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집트의 문자의 신이자 지식의 신이라고 하는 토트가 문자를 찾아내서 인류에게 문자를 전달해 주면서 매우 흥분하고 기뻐서 인간의 고대 타모스 왕을 찾아와서 드디어 문자가 출현하고 인류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기억은 지식이 확산되고 기억력이 신장될 겁니다라고 흥분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예. 어떠세요? 문자를 쓰면서 우리가 지식이 확산되고 기억력이 신장된다. 동의하세요? 절반 정도만요. 왜냐하면 기억력 휴대전화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기억력은 사실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외우려고 안 하니까. 네, 정확한 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문자를 통해 우리의 기억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집트의 타모스 왕의 답변은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문자로 인해서 인간의 기억은 오히려 감퇴되고 그리고 인간의 고유의 영감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은 점차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기록된 지식에만 의존해서 지식을 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그 책을 보는 것으로. 네, 사실은 우리가 기록을 남겨진 책이나 지식을 통해서 빠르게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진정한 멘토나 스승 없이 지식에만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까운 가족의 핸드폰 번호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압축 버튼을 누르거나 그냥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장 메모리에다가 기억을 맡기되 내 스스로의 기억은 다른 곳에 우리는 투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록에 의존하다 보면 인간의 고유의 영적인 어떤 영감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로 토트의 이야기와 타모스의 이야기 모두가 문자와 관련된 일리 있는 매우 좋은 이야기를 지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음악과 신화의 시대는 종말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러면 건가요? 예를 들어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조상 대대로 전승되는 역사는 어떻게 전승됐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우리 구전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마 구전으로 전승되거나 벽화나 암각화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승되지만 상당히 불완전하고 일종의 그게 미토스의 단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왜곡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오늘날 전해지는 수많은 신화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야기가 왜곡될까 봐 구전을 보다 기억력을 유지하면서 전달되는 좋은 방법은 음악과 리듬을 통해서 가락과 리듬을 통해서 전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자 이전에 많은 문명권에 역사를 전승하는 담당했던 사람들은 악관이나 악사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반복 재현하면서 역사를 전승하는데 문자가 출현한 이후에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바로 역사의 기록을 문자를 통해 전승하면서 그거를 전담하는 사관들이 등장하고 사실은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역사의 영역은 이제 역사 사관으로 분화가 되고 음악 고유의 역할로 전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문자 출현 이후에 음악의 시대는 끝났다라기보단 음악 안에서의 역사 전승 부분은 이제 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분되어 있는 느낌. 재밌는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 자체가 전혀 몰랐던 시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문자라는 게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되는 가장 초기의 문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약 4,000년에서 3,50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6, 7년 전에 가장 초기에 점토판에 기록된 문자가 현재까지 가장 발견된 이른 시기인데요. 그 문자를 보게 되면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그린 듯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림 문자 혹은 상형 문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있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한 듯한 글자를 만들었겠죠. 아마 그 단계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단계를 서서히 진화시켰다고 보는데 그 초기 단계가 일종의 벽화나 암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심플리파이하게 단순화시킨 것이 부호화된 초기에는 숫자 계산들을 이용한 토큰이나 간단한 부호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거는 상당히 오래전 약 1만 년 전후에도 신석기 시대에도 여러 문명권에 그런 부호나 그림 문자의 초기 형태가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문자가 아닌데 왜냐하면 고유의 음가가 없고 그 부호나 그림이 연결돼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문장을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는 아니지만 문자의 초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대략 6, 7년 전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은 그 그림의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명사 그리고 그것의 조합에 의해서 어떤 동사도 가미가 되고 시족이나 부호의 부호 그것을 조합하게 되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 대개 그 대상들은 최상위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생산 단계인 농경, 기후, 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생산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그런 자신들의 문화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됐어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었겠죠? 아니면은 나 이런 거를 좀 이쁘게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그림 같은 걸 그냥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도 그렸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뭐 너랑 나랑 이거는 좀 약속을 해볼까? 라고 하다가 너도 알아먹고 나도 알아듣게 되는 그런 그림 같은 게 나왔겠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문자로 네네. 남겨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문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의 합이라는 게 중요하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문자라는 건 의미가 없고 예.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것은 가라고 읽고 우리가 글자를 쓸 때 가라는 의미로 쓴다. 이것에 대한 합의가 됐을 때 공동체가 그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합의성, 그다음에 공개성 이런 것들이 문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초기 문자는 아주 극소수의 지배계층들만이 독점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문자는 대부분 신을 향한 신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그리고 신탁의 수단으로 처음엔 썼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가 출현하면 바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될 것 같지만 초기에는 아주 극소수만이 사용했던 문자 그리고 신성 문자의 성격이 좀 더 강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대략 2400~500년 전 예. 기원전 5세기에서 2세기 사이 저 지중해 유역과 그리고 동아시아의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기록이 양산이 되고 그리고 그 기록을 고대 사상가들의 생각과 의견과 통찰된 이런 것들이 기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등장 그리고 동아시아의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들의 등장은 우연히 그 동시대에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라 그 시대쯤이 본격적인 기록이 양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파피루스나 혹은 양피지나 점토판에 기록이 되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나무 조각이나 대나무에 본격적 기록이 양산되면서 우리가 말한 고전의 시대를 맞게 되고 그 유명한 경전들, 예. 클래식이 남겨지게 됐는데 그 성현들의 말씀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공자, 맹자, 순자, 묵자 같은 사상가들이 바로 그 시기에 우연히 등장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사상이 문자로 기록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네. 바로 우리들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거기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성현들의 말씀들에. 우선은 그 전에도 그런 진리나 보편적 말씀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구전으로 전승됐던 성현들의 말씀은 그랬다더라. 뭐 요임금이 순임금이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바로 춘추전국 시대라는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과 사회와 우주 심지어 모든 삼라만상에 대해서 본격적인 깊은 성찰을 했던 것도 요인이 있고 오늘날에도 통하는 보편적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다시 말하면 바로 그때 기록의 매체가 본격화되면서 바로 그때 위대한 성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라는 하나의 이정표가 남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수많은 지식인들은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제자백가들의 사상의 전범을 따라서 그것을 계승하고 재해석하고
또 서양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바로 철학과 사상과 또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세계가 이런 언어, 문자에 집중했다는 걸 우리가 좀 뼈아프긴 하지만 일제시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네. 정신까지 말살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한 문화의 가장 핵심에는 지난주에 나눴던 언어와 그리고 문자가 가장 그 문화의 출발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고 예. 조사에 의하면 매년 한 해에 전 세계에서 10여 개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특정 민족이나 역사 주체가 만들어냈던 언어나 문자는 바로 그들의 정신 문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인류 문화유산인데 한 해에 10여 개의 언어와 문자가 사라진다. 그건 결국 인류 문화유산 하나하나가 매년 사라진다는 매우 안타까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문자가 있는 문명들은 음성 언어보다 문자가 있는 문명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문자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말로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대화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 고유의 한글이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문명이죠.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